안녕하세요, 맥건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엔진 냉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바람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공냉 방식의 엔진이 존재하고, 물을 이용해서 엔진을 냉각하는 순행 방식 엔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물을 이용하냐 순수 바람을 이용하냐, 요 두 가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행 엔진도 주행풍을 이용해서 엔진을 식히는 거기 때문에 공기는 중요하다, 바람은 중요하다. 크게 나뉘면 순행, 공냉으로 나뉘고, 또 공냉에서 한 번 더 나뉘면 유냉, 공냉, 강제 공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냉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엔진이 공냉 단기통 엔진. 공냉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냉각핀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냉각핀, 요걸 냉각핀이라 그러는데, 냉각핀이라는 게 존재해서 바이크가 이제 달리면 바람이 요렇게 불어오면서 요 냉각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싸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엔진 무게도 가볍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냉각 효율이 순행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고회전 RPM, 엔진이나 고성능 바이크 엔진에는 맞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냉각 방식인 공냉 엔진입니다. 공냉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요 냉각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쿠터 같은 경우는 엔진이 뒤쪽에 달려 있잖아요. 뒤쪽, 쉽게 말하면 시트 밑에 엔진이 존재합니다. 엔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엔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요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걸로만은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스쿠터 같은 경우는 요렇게 강제 팬이 달려 있습니다. 요 팬이 시동을 걸면 항상 돌아요. 항상 돌면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바람을 빨아들이면서 요 팬이 돌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로도 바람이 들어가서 식혀주지만 요거는 되게 미미하고, 요 팬이 돌아가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방식, 그래서 강제 공냉식이라고 합니다. 강제 공냉식, 강제로 팬을 돌려서 바람을 일으켜서 식혀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배기랑 스쿠터에만 쓰여요. 고배기랑 스쿠터는 요걸로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고배기랑 스쿠터 같은 경우 대부분 순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리 순행 엔진을 가져올게요. 순행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냉각 팬이 존재하지 않고, 순행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라디에이터가 달려있다. 엔진 근처에 대부분 앞쪽에 달려있긴 한데, 요 라디에이터가 달려있습니다. 요 역할은 뭐냐? 엔진에서 뜨거워진 엔진 사이로 이제 냉각수가 흘러요. 냉각수가 흐르는 공간이 있는데, 그 흐르는 냉각수로 이제 엔진을 식혀주는 건데, 엔진 사이로 냉각수가 흐르다 보면 그 엔진이 뜨거우니까 냉각수도 같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 뜨거워진 냉각수가 여기로 들어가서 라디에이터로 들어가서 요 사이를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이 냉각핀 사이로 또 바람이 들어가요. 달리면은 바람이 들어가면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식혀주고, 식은 냉각수가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고, 엔진에서 다시 또 라디에이터로 이렇게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요게 이제 순행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리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식혀주냐? 달리지 않거나 달렸을 때 바람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뜨거워진 냉각수가 이 바람, 주행풍으로만은 부족해.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냉각 라디에이터 뒤에 항상 이렇게 컴퓨터 팬처럼 선풍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주행풍으로 식지 않거나, 아니면은 바이크가 정차해 있어서 냉각수 온도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이 팬이 돌아갑니다. 이 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빨아들이면서 또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면서 냉각수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혹시나 순행 엔진 바이크 중고로 사시는 분들은 요 냉각 팬이 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냉각팬이 생각보다 고장난 바이크가 간혹 나옵니다. 시동 걸고 아이들링을 좀 하다 보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요 팬이 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팬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바이크가 약간 부들부들 떨어요. 냉각수가 끓으면서 어디론가 냉각수가 오버히트 하면서 냉각수가 셀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팬이 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냉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냉각핀이 달려있다. 요 사이로 주행풍이 들어가서 엔진을 식혀주는 그런 타입이다 그랬는데, 제가 타는 12400 같은 경우도 요 냉각핀이 존재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디에이터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바이크들이 있고, 대부분 조금 연식이 있는 바이크들이 요런 약간 짬뽕스러운 바이크들이 있는데, 이제 라디에이터를 이용해서 물로도 식혀주고 주행풍으로 요 냉각핀으로도 바이크를 식혀주는 역할로 나왔겠죠. 근데 요게 생각보다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요즘에는 요런 바이크들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바이크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요 공냉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혼다에서 나온 예전에 나온 섀도우 750 요런 일제 좀 오래된 일제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냉각핀이 존재하지만 얘도 라디에이터가 존재합니다. 약간 공냉 방식인 거예요. 냉각핀은 냉각 효율보다는 약간 멋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400이 순행식이라 그랬잖아요. 요즘 나온 제가 타는 이제 12400은 이런 냉각핀하고 라디에이터가 같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신형 12400 2022년식인데 요런 애들은 이제 냉각핀이 거의 없어졌어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만 달려서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녀석처럼 냉각핀하고 순행이 같이 달려서 효능이 좋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성능 바이크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바이크는 존재하지 않죠. 요거는 예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맥 250인데 냉각핀도 달려있고 라디에이터도 있죠. 하지만 요건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이제 오일 쿨러예요. 그러니까 엔진 안에 뜨거워진 엔진 오일이 요로 들어가면서 바람, 주행풍으로 인해서 엔진 오일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은 엔진 오일이 다시 엔진으로 들어가면서 엔진 오일도 식히고 냉각팬으로 바람으로 엔진도 식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되게 많이 쓰여지는 방식이에요. 조금 고배기량 이제 공냉 바이크에는 요 오일 쿨러가 항상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마 할리 고배기량도 요 오일 쿨러가 많이 장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짬뽕인에도 있어요. 배기량이 커질수록, 그리고 고성능 바이크 엔진열이 뜨거울수록 라디에이터가 커지는데, 이제 BMW인데 얘는 라디에이터도 달려있고 밑에 오일 쿨러도 달려있습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는 엔진 구조상 냉각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MX인데 얘도 공냉 방식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요 카울 형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식혀주는 역할인데, 아무래도 앞에 대놓고 달려있는 라디에이터보다는 냉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PCX도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형식이고, 스쿠터도 고배기량이면은 냉각판이 그 라디에이터 판이 다 앞에 달려있습니다. 버그먼 650이고 얘는 TMAX 530인가 500인지 모르겠는데 다 냉각팬이 앞쪽에 달려있어요. 공냉 엔진의 대명사였던 i1200도 이제 박스 엔진이라 엔진 자체가 옆으로 나와 있어서 바람, 주행풍의 엔진, 공냉 중에서 아마 엔진 그 냉각 효율이 가장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i1200R 탔을 때, 비 오는 날 탔을 때 이 냉각팬 사이로 물이 고여서 끓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냉각핀은 살아있지만 i1250으로 나오죠. 얘네들도 다 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리도 팬 아메리카는 순행 엔진이고, 아무래도 공기로만 주행풍으로만 엔진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성능 바이크나 고 APM 바이크들은 순행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 공냉 엔진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대부분의 클래식 바이크, 아메리칸 바이크들이 공냉 엔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냉 엔진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그 두둥거리는 감성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길이 꽉꽉 막히는 도로에서 공냉 엔진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제가 예전에 공냉 엔진 타고 할리 타고 꽉꽉 막히는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한번 갇혀있던 적이 있는데 엔진에서 약간 부조가 일어나면서 엔진이 아파하는 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뻥 뚫린 도로가 아닌 꽉 막히는 시내에서는
그냥 공랭 엔진은 조금 부족하다. 뭐 스쿠터 같은 경우 지가 알아서 팬이 돌아서 상관은 없는데 일반 공랭 엔진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달려야 시키기 때문에. 저 처음 바이크 탈 때는 공랭 엔진들은 1시간 달리고 10분 쉬고 막 이게 진짜 룰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솔직히 그냥 쭉 달려도 안 퍼져요. 제가 RX 125 타고 4~5시간 쉬지 않고 달려봤는데도 멀쩡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제 최대한 좀 노력은 했는데 쉽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바이크의 냉각 방식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순행과 공랭이 존재하고, 공랭에는 엔진 오일을 식히는 윤행, 그리고 스쿠터처럼 엔진이 좀 뒤쪽에 있을 때는 팬을 돌려서 강제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식히는 강제 공냉, 그리고 주행풍으로 식히는 할리처럼 그냥 공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순행에는 순행이 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에 팬이 있어서 공기가 부족할 때, 바람이 부족할 때는 팬을 돌려서 엔진을 식혀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행이 좀 더 고성능 엔진, 고성능 바이크에 채택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냉은 클래식한 멋, 그리고 감성이 있는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버 맥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